백 새로 정보 새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새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알아볼 취준생도 함께합니다.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영주 학생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한독 총무직 지원자입니다. 이 한독하면 이제 제약회사가 혹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멘토님께서 회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독은 지난해 매출이 약 4천억 원으로 국내 16위의 제약회사입니다. 네. 지난 1954년도에 연합약품으로 최초에 설립됐고 10년 후인 1964년에 해외 선진 제약기업과의 합작 투자 그리고 기술 제휴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 7월에 지금의 한독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에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집에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 회스탈이라고 하는 소화제. 그게 있어요. 여기군요. 네, 그다음에 캐네십시오 케토톱. 네, 라고 하는 그런 소염 진통제 등이 있습니다. 예. 이름 들으니까 알겠네요. 너무 친숙한 회사였네요. 네. 우리 영주 학생도 한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제약회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아니면 제 생각엔 한독을 잘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 네. 인터넷을 조금 검색해 보니까 아까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되게 유명한 약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알게 됐어요, 솔직히.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독이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어느 집에나 무조건 이제 한두 개씩은 있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상 그만큼 매출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로 설명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빚이 좀 많아지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채용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예, 지금 한독이 공격적인 지분 투자로 인해서 재무 안정성이 조금 저하돼 있고요. 광고 선전비,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악화가 되면 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그럼 뭐 재무 구조가 안 좋으니까 채용을 줄이겠다 이런 방식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하는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 포션이 좀 줄어들 거고요. 네. 당장의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는 좀 포션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우리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 신입지원인데 신입지원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위부터 15위권의 제약회사들에 관련된 채용 소식도 좀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약 분야가 중심인 기업이라서 연구개발 인력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독은 어떤 인재를 선호하나요? 네, 한독은 5밸류스라고 하는 인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업의 특성상 자칫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특히나 윤리적 기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정직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산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가치도 중요하고요. 또 제약회사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되겠죠. 성과를 내야만 하는 방법론적인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성취해야라고 한다는 성취가 한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취업이 요새 좀 어렵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닌 회사의 기준에 맞는 인재가 되는 게 좀 우선이겠죠. 네. 자, 일단은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총무직입니다. 제약회사의 총무직,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예, 먼저 총무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총무직은 크게 자산 관리, 흔히 비품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사무 공간을 조성하고 그곳을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내 행사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실행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한마디로 회사 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서
그 직원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양한 직원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총무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어진 자원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원 관리 능력,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책임감이랑 봉사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요리와 야구라고 합니다. 전공은 경영학과 졸업을 했고요. 네. 학점은 3.57점입니다.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50점, 토스가 130점이고요. 수상 경력은 창업앤창직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자격증으로는요. 매경 테스트에서 735점, 우수를 차지했고요. 네. 재경 관리사도 취득하고 있네요.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한중 청소년 교류에서 일주일간, 그리고 이넥터스에서 1년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실행을 했고요. 또 야구 동아리도 5년 6개월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는요, PC방에서 3개월간 매장 관리를, CGV에서 4개월간 매점, 매표 판매 및 관리를, 또 백화점에서 2개월간 상품권 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는 특히 이제 취미와 특기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그 요리와 야구예요. 네. 또 요생남에다가 스포츠까지 잘하는 그런 완벽한 남자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은. 네네네네. 아니 왜요? 우리 네? 보비 씨도 저 요리 요생남 잘하고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야구 스포츠 아나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약간 취미까지 맡고.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같으면 좀 안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아무래도 좀 자격증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네네. 매경 테스트라는 건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예, 매경 테스트는 매일경제신문이 만드는 그런 자격증인데요. 네. 국가가 공인을 해주는 자격증입니다. 네. 더욱 자세한 명칭은 경제 경영 이해력 인증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은 기초 지식, 그다음 뭐 시사 등에 관련된 현실 감각, 비즈니스 사고력 등을 측정하는 테스트인데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상경계열 쪽이 아닌 친구들, 인문계 친구들한테 그런 개념을 좀 갖게 할 때 아니면 금융권을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 대내 활동과 경력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영주 학생이 보기에는 주인공 프로필 보고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경력 부분은 대체로 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데 네. 대내외 활동에서 야구 동아리를 굉장히 오래 하시고 약간 네. 좀 활동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멘토님께서는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예, 저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경영학과고요. 네. 그다음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선 1차적으로 접근을 할 땐 재무 아니면 회계를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총무직을 썼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이것만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경력직을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독 총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장 과정 및 가정 생활을 자유롭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장 과정까지 묻고 있어요. 근데 가정 생활까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유롭게 쓰라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일단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실천하자. 이 목표 의식이 뚜렷한 성장 과정을 잘했나 봅니다. 약간 조금 편리한 것 같긴 한데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예. 목표를 가지면 실천해야 되겠죠. 네.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아주 당연한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1차적으로 이 제목을 작성한 다음에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제출한 거 아닌가.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럼 어떤 목표인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좀 더 나아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살짝 아쉬웠던 소제목이었고요. 내용이 어떤지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실천하자.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 하려고만 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마음만 있었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가 없는 삶은 친한 후임이 준 편지를 받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큰 꿈을 갖되 그것을 많은 조각으로 나누고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 꿈에 근접할 수 있다는 후임의 말을 귀담아 저만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준비한 것은 작을 수도 있지만 특급 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려웠지만 매일 꾸준히 노력한 결과 특급 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다양한 서빙, PC방, CGV, 백화점, 택배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기별로 저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얻은 능력은 실천력입니다. 계획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저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줄 마음가짐이 될 것입니다. 네, 좀 저는 놀랐던 게 이제 첫 문장이 너무 세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엔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네. 원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네. 없잖아요. 영주 학생이 이런 거 보면 좀 어떤 느낌이 와요? 저는 사실 이런 충격적인 좀 시작은 그쵸. 복불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저도 그렇게 뒤를 생각해요. 좀 더 많이 잘 써야 네. 이게 좀 잘 풀려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태하면요 끝까지 나타요. 맞아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아, 맞아요. 예.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군대 후임의 편지로 인해서 목표의식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친구의 그 초반에 말씀하셨던 나태한 삶을 살았다, 네. 따라하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좋은 그 작성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 친구의 이 지원자에 있어서의 조금 특이한 부분이 보통 군대를 가서 이렇게 지원자가 변하게 되는 계기는 네. 후임병이 아니라 선임병 아니면 뭐 아.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어떤 나의 멘토도 아니고 편지 한 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건 네. 우리가 느끼기에는 되게 단순한 부분 같지만 뭔가 깊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뀌게 됐다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이 그럼 어떤 내용인지를 차라리 아. 설명해서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게 나의 가치관이 변경되게 되는 그런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차라리 제목도 뭐 실천력을 갖게 해준 후임병의 편지라든가 아니면 뭐 인생을 바꿔준 후임병의 편지 이런 식으로 후임병의 편지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 후임병은 어떤 내용이었길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그쪽에 포션을 조금 더 두고 작성을 했으면 네.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의 질문 또 살펴볼게요. 네. 귀하께서 한독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데요. 네.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독의 경영 이념과 가치관. 이게 회사의 경영 이념, 그 가치관이 좋아서 지원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많이 이것도 식상하다고 생각을 네.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소제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너무 식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1.0이에요. 아. 처음에 작성만 해놓고 네네네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한독의 경영 이념과 가치관이 맞는 건지 다른 건지 뭔가 어떠한 느낌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제 소제목을 작성할 때 디테일하게 한 단계 더 들어가라 네네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재한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독의 경영 이념과 가치관. 한독은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제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윤리 경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를 실제로 잘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독은 다른 제약회사보다 앞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 규범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는 제가 이넥터스 비영리 단체에 활동을 하면서 정립한 사회에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자라는 가치관과 똑같습니다. 모범적인 윤리 경영을 통해 성장을 지속해온 한독에서 동반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한독의 윤리 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네. 소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원 동기거든요.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고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독 같은 경우에는 다음 문제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써줘야 되는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포인트, 그다음에 공정거래 자율 준수 규범을 한독이 잘 지키고 있다. 근데 그게 내가 했던 비영리 단체의 활동과 뭔가 얼라인이 된다라고 해서 윤리 쪽에 좀 포션을 맞췄는데 좋긴 좋아요. 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존재 목적은 뭐냐면 이윤 추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살아남아야 돼요. 무엇인가를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성적 가치보다는 그 회사의 막강한 무기,
한독만의 뭐 기술력이든 아니면 성장을 했다라든 혁신을 했다라든 그런 정량적인 모습이 좀 주가 됐으면 좋겠고 네. 이런 정성적인 모습은 좀 세컨 쪽으로 가서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얘기해 주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독 총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그중에서도 첫 번째 답변은 한 번 쓰고 다시 읽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등학생 시절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군대 시절로 시점이 넘어갑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단어만 덧붙여도 어색함은 사라집니다. 또 하나는 적절치 못한 조사의 사용입니다. 이 부사격 조사 깨는 방향성으로 보면 목표가 되는 도달점입니다. 문장의 내용은 부모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죠. 이 때문에 부모님께가 아닌 부모님에게서 또는 부모님으로부터라고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연결과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천하는 것은이라고 시작해서 마음가짐이 될 것이라고 맺고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마음가짐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끝을 얼머무리는 자신감 없는 태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에 문장 연결어미 또한 적절하지가 않아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저에게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저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줄 것입니다. 글을 쓰고 나서 읽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와 같은 공식적인 글은 다시 읽어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학창 시절 또는 졸업 후 성취감을 이루었던 경험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취감을 느낀 경험을 묻고 있는데요.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찌꺼기의 재발견. 오, 이거 뭔가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것 같은데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다 같이 느끼고 계신 거죠? 예, 이건 예.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일 난 것 같습니다. 네네네. 호기심을 좀 유발하니까 네. 일단 읽어보고 좀 평가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찌꺼기의 재발견. 재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고 도전한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커피 찌꺼기 재활용을 통해 교육용 버섯 재배 키트를 만들고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적 약자를 참여시켜 그들의 경제적으로 자립을 돕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활동을 실행했습니다. 저희는 첫 제품 판매로 벌어들인 150만 원을 모두 기부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과천시 복지관에서 계속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 동안 사회적 책임감을 느꼈고 사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네, 이 남다른 경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생님?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좀 그렇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일단 두괄식으로 쓴 부분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전제를 내렸냐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람은 많은데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고 도전한 사람은 드물다. 근데 저는 이게 새로운 가치와 다른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 내용이 새로운 가치인 것 같은데 이것이 새로운 가치 어떻게 다른지 일단 그 부분이 약간 좀 퀘스천이고요.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를 통해서 내가 그럼 사회적 약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되게 고민했던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결론이 너무 쉽게 나와버린 거예요. 바로 마치 나와. 범인은 누구다라고 네. 이렇게 빨리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네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커피 찌꺼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빨리 나와서 그 부분이 약간 싱거웠고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네. 150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인상이 남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자립을 돕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150만 원에 조금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나. 잘 쓴 자소서긴 한데 네. 조금 그런 식으로 다듬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한독 총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독 자기소개서는 전체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일부 질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항을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조직, 단체 생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경험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더십 그 발휘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혹시 영재학생이라면은 이런 거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게 꼭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성하려고 하는 소재가 조직에 어떻게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뭐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걸 좀 중점 두고 쓸 것 같습니다. 그 영재학생 참 똑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똘똘하다고 하기엔 너무 나이가 있으니까 네, 똑똑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야. 과연 주인공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네네.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소통을 통한 공감, 네. 소통 공감 이런 건 좀 많이 보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쵸.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 지원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을 통한 공감,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예, 예. 예. 또 쓰기 싫었던 건지 네. 조금 소통을 통한 덜 하고 공감. 싶었던 건지 일단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공감.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와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경험이 있습니다. 1년간 교내 야구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소통을 통해 동아리원들의 공감을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야구리그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동아리원들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리그 참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원들에게 산미 슈퍼스타즈 야구팀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연습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참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리그에 참가했고 준우승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네, 뭔가 남다른 경험이기는 한데요. 네.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거 너무 좀 쉬운 거 그쵸, 이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너무 좀 쉬운데요? 들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셨나요? 저는 우리 시대의 리더십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 한 편 보여주시면 리더십은 해결됩니다. 맞아요. 라고 그 좀 정도예요, 말씀드리고 이거는. 싶습니다. 너무 쉬워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이 친구도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뭐 다큐멘터리 보여주면 네. 그리고 뭐 의의를 얘기해 주면 갑자기 뭐 하기 싫었던 친구들이 참여해가지고 준우승한다. 이건 아닐 겁니다. 네.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쭉 길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분량에 맞게 편집하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그 틀 내에서 자소서를 작성한다면 네. 여러분들의 액션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 생각하는 리더십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내가 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주었는지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배경에 조금 집중을 하던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여러분들 스타 방식으로 써서 그 액션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적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액션 쪽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디테일을 좀 더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인공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영주 학생이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이제 미리 써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오늘 영작생이 쓴 게 어느 부분이에요? 네, 제가 오늘 쓴 부분은 4번째 항목인데요. 성취감을 잃었던 경험에 대한 글입니다. 예. 네, 영주 학생이 이번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부분은 어디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런 성취감 자체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좀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재 선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스타 기법을 적용해서 쓰다 보니까 제한된 글자 수 안에 넣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한번 우리 영주 씨가 읽어주세요. 멘토링을 통한 성적 향상. 대학교 2학년 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주 3회로 수업을 나누어 미국 드라마를 통한 회화 수업과 학교 교과서 복습을 계획했습니다. 대부분은 진도를 잘 따라왔지만 한 학생은 주어와 동사조차 구분하지 못해 수업 참여를 힘들어했고 점차 진도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 학생을 위해 멘토링 후 개인 지도를 결심했습니다. 20분은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20분은 팝 가수의 노래 가사로 문장 해석을 연습했습니다.
그 학생의 실력이 늘자 수업 분위기도 좋아졌고 9월 모의고사에서 지난 모의고사보다 2등급 향상되어 4등급이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꼈으며 개인의 노력이 조직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영주 학생이 직접 자소서를 읽어줬는데요. 네. 멘토님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역시 제가 가이드를 해줘서 그런지 잘 썼네요. 버전이 높네요. 좀 디테일하네요. 네네. 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제가 어디를 본다 그랬죠? 스타의 액션을 본다고 했죠. 왜 영주 학생이 그러면 20분 동안 기초 문법을 했고 그다음에 20분 동안 왜 팝가수의 노래 가사로 이 친구를 멘토링 했는지 저는 그 방법, 나오게 된 배경이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다음에 나왔던 질문, 그 다음 문장이 그랬더니 그 학생의 실력이 또 바로 늘어버렸다. 네. 아까처럼 다큐멘터리 보여주니까 갑자기 뭐 준우승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돼 있냐면 어려운 부분이 생략돼 있죠.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읽는 사람은 사실 그 부분을 읽고 싶어 하거든요. 이 친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떠한 상황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 점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준생의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의 궁금증을 영주 학생이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총무직 지원자였는데요. 저도 네. 아무래도 인사직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이라서 관심이 좀 많이 갔는데 네. 이제 이분의 질문은 총무 직무 면접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야, 사실 이 면접에서 이제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총무는 사실상 기업에서 돈을 쓰는 부서예요. 그쵸. 그래서 재무랑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부서인데 돈을 쓰는 부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네. 돈을 잘 써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돈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잘 쓰기 위한 기술을 익히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한 가지 얘기할 것 같고요.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잘 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략적인 구매 행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협상력이랑 설득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각 회사는, 각 기업은 구매팀이 있을 거예요. 네. 실제 구매팀 직원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런 팁들도 얻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뭐 어떤 땡땡의 경험을 통해서 총무직을 했었는데 그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왜? 나의 꼼꼼함으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돈을 잘 쓰는 능력과 잘 관리하는 능력 두 가지로 비용 절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준생들의 궁금증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주 학생 오늘 자기소개서 평가에서부터 모의 면접까지 함께 했는데 가장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신 멘토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진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너무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망치도 맞았다는데요. 잘 크게 쓰는 맞았네. 방법과 잘 관리하는 방법 이런 답변을 약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네, 굉장히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총무직 지원자들에게 좋은 한마디 망치로 맞은 것처럼 또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직 지원자는 굉장히 쓸쓸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좀 허드렛 일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책임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감, 봉사 정신이 많이 필요한데 총무직은 그 회사의 그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떤 정량적인 그런 업무 스킬보다도 정성적으로 진짜 내가 이 회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회사를 사랑한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지원자분들께서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독 총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나! 아이고! 네, 오늘도 취준진단 함께해 주실 강영규 대표님, 임기만 대표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과 재간둥이 이영훈 학생 자리했습니다.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한 씨. 네. 2016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오. 왜요?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하게 또 맞췄어요. 예상치 못하다니요? 네, 맞아요. 이 빌 게이츠가 네.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으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원래 네? 부자가 아니고 이 하버드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차려서 부자가 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근데 대단한 거가 대학생 때 어떻게 그런 걸 좀 창업할 생각을 했는지 역시 잘 된 사람들은 그냥 뭐 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 학생 때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네. 김택진 그 NC 소프트 네, 사장님. 네, 네. 대표님도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네.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창업으로 이어져서 그 훌륭한 기업을 이뤄냈고요. 네, 이런 사연들을 알아서인지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 때문인지 최근에 창업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네. 대학생 1,000명 중에 63.3%가 네. 창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 창업 고려 분야로는 역시 커피숍, 식당과 같은 요식업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뭐 문화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분야,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분야, 또 쇼핑몰, 도소매와 같은 유통업과 관련된 그런 순서대로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번에는 근데 언뜻 듣기로 영훈 학생이 창업을 준비하다가 실패를 맞아요. 하셨겠다라는 네.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였죠? 저는 그때 알바로 이벤트 MC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저도 이거 그냥 MC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에이전시를 세워보자. 해보자. 그래서 에이전시를 만들고 네. MC들을 교육해서 좀 파견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왜 실패한? 그게 예, 미안해요. 기쁜 예, 한숨. 기쁜 네. 한숨. 근데 네. 똑똑한 친구들은 보통 대부분 한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 인간 관련, 사람 관련 관계랑 돈 관련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되게 똑똑했나 봐요, 제가. 네, 똑똑한 친구는 맞을 거야. 네. 이거 구상도 잘했고요. 첫 주를 딱 돌려봤는데 돈도 남았어요. 이제 매출 수익도 남았고 했는데 있는데 동업을 했었습니다. 네. 사람 같이 관련이네요. 했던 그 형님 보고 계시죠? 끝까지 쫓아갑니다, 제가. 아이고야. 힘내세요. 고생하셨지만 힘내시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네. 걱정하지 네. 말고 사람이 센스가 있으면 다 이게 어디 가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훈 학생처럼 사업의 부푼 꿈을 아는 대학생들로 이 대학가에 창업 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푼 꿈이군요. 굉장히 부끄럽죠? 네, 핫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대학생과 창업 첫 번째 키워드 창업의 부푼 꿈. 도요타. 도요타는 일단 일본의 자동차 기업 아닙니까? 유명한 네.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궁금한데. 그건가 아니면 또 줄임말 그런 거 아닙니까 봐. 네. 줄임말이 아니고요. 진짜 도요타 그 도요타예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일본의 그 자동차 회사 도요타에서 새로운 반복 공정 시스템인 린 생산 방식을 네.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방식대로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경우에는 다 팔지 못하면 회사에 좀 큰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린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빠르게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고 고객 반응을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제품을 발전시키는 방법인데요. 낭비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최근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린 스타트업을 적용했다고요. 네. 네. 유튜브나 트위터, 잡보스, 드랍박스 등 최근에 스타트업에 성공한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모두 창업 초기에 예. 린 스타트업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린 스타트업은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100곳이 넘는 지역에서 관련 모임이 형성돼 있고요. 네. 런던 테크시티, 대한민국의 대전 등 전 세계 71개국 476개 도시에서 모임이 활성화돼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외에 창업에 중요한 요소가 또 있을까요? 네. 미국 사업가인 빌 글로스는 스타트업의 성공 요소 5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가 타이밍이고, 두 번째가 창업팀과 능력, 세 번째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다섯 번째는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대학생과 창업 두 번째 키워드 궁금합니다. 저 창업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365. 사업체 개수가 아닐까요? 예. 사업체 개수 아닐까요, 정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창업되어지는 자,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궁금합니다.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체 개수가 맞아요. 그렇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가 대표자인 사업체 수가 네. 2013년 6만 7,365개에서 네. 2014년 8만 3,230개로 네. 15,865개가 늘었다고 많이 합니다. 늘었네. 네, 2015년 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네.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늘어있겠죠. 그래서 이는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꿈꾸고 또 네.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 15,000개의 사업체를 분석을 해보면 네. 한식 음식점이 4,500개, 네. 또 호프집이나 그런 술집, 네. 커피숍, 옷가게, 통신기기, 소매업 등으로 네. 이런 기술적인 창업보다는 그냥 단순한 음식점, 커피숍 같은 그런 소매점 같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 없는 직종으로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업체 수가 뭐 15,800 이 정도나 늘은 거라면은 창업을 정말 많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다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30대 미만 창업자의 사업체 1년 생존율이 네. 48.5%, 아하. 그리고 5년 생존율이 16.9%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의 절반, 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 생존율이 5분의 1로 확 줄어들죠. 아이고. 성공한다기보다는 진짜 살아남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인 거고요. 네, 이 치열한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저처럼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면 안 되겠죠. 되죠. 네.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에 아텍랩이라는 창업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2013년 회원들끼리 동명의 회사를 설립한 뒤 그리고 각종 행사와 공연의 홍보 영상을 제작을 대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아우디 코리아의 홍보 영상까지 신차 발표 행사의 영상까지 만들 정도로 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해 5,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지원도 받아서 이거를 잘 실현한다면 실패를 피할 수가 있겠죠. 자, 늦지 않았습니다. 창업 동아리 가입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학생과 창업. 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자, 브로커. 브로커. 제가 MC 에이전시를 했듯이 브로커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거 아닐까요? 브로커 에이전시요? 네, 브로커를 키우는 거죠. 전에 뭐 예. 아주 횡행을 했었는데요. 자소서를 대신 써주는 자소서 대필 업체에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씩 받고 자소서를 써주는 업이 성행을 했었는데요. 네. 창업 시장에도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우리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응시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이제 이런 데 개입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주고 또 수정도 해주고 사실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까지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의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브로커한테 만약에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요? 이런 브로커들이 사설 그 벤처 캐피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네. 청년 창업가를 고객으로 알선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네. 그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가 넘는 평균 이자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도 어쨌든 청년들 입장에선 자금 운용이 쉽다 보니까 그런 곳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약간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원금과 이자뿐만이 아니라 수수료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간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그렇군요. 창업 실패 후에 그 빚이 생기면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내몰리니까 사실 이렇게 이자가 높은 곳에서 돈을 빌리는 일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학생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벼랑 끝에 선 취준생들의 선택, 취업 대 창업입니다. 네, 일단은 뭐 취준 진담 제작진 앞에 사연이 들어왔는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저는 IT 기업으로 취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저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래, 열심히 했어!
뭘 결심했는데? 이제부터 나를 대표라 불러라. 나는 창업했다. 지안아, 취업 못해서 미친 거야? 미안해. 나는 게임 회사를 만들 거야. 회사에서 날 안 받아주면은 내가 차를 차리겠다. 무슨 게임 만들 건데? 일단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거야. 폰을 켜면은 그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가 보이고 그 캐릭터가 내 근처에로 오면은 진동을 알려주고. 아, 그 게임은 꼭 속초에서 할 수 있고 소름이 돋네. 어떻게 알았니? 너 창업하기 전에 표절로 새고랑 탄다. 찰컹찰컹. 야, 새고랑이 뭐니? 야, 그래, 근데 뭐 가끔씩 그렇게 그런 꿈이나 꾸면서 현실을 견디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뭔 소리니? 내일 지원센터 가서 돈 신청할 거야. 야, 너 창업하다가 시간 쏟으면 취업할 시기 왕창 놓쳐. 성공하면 돼, 바보야. 망하면 야, 시간 놓쳐, 돈 잃어, 멘탈 붕괴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실패를 다시 해낼 테니 걱정하지 마. 실패하면 길이 없어져서 다시 창업해야겠지. 야, 무모한 꿈 버리고 어서 취업 준비나 해. 싫어. 대표에서 날 무시했던 사람들 다 놀라게 해줄 거야. 너 같은 친구 있으면 난 꼭 한 대만 때릴 거야. 정말. 정말 어렵군요. 사연 속의 게임을 개발했다면 앞날이 정말 창창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아이템도 별로 없고 여건도 따라주지 않는 게 현실이죠. 맞습니다. 근데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두 개 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고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오늘 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취업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에 도전해서 약 85%의 사람들이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탁월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능력과 운까지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독특하고 탁월한 아이디어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걸 실행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도전한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력, 그리고 이를 사업화하고 수익 구조로 이어가는 경제적인 마인드를 다 갖추어도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라는 것은 투자하는 노력 대비 쌓이는 결과, 즉 스펙이 꽤 안정적이고 정직한 편입니다. 누구나 꾸준히 노력을 하면 스펙을 쌓을 수 있고요. 이 스펙이 쌓이면 쌓일수록 취업 성공의 확률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창업을 실패했을 때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기에 우리의 경제적 능력은 아직도 많이 미숙합니다. 그리고 창업에 매진하느라 지나간 시간과 나의 노력은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창업과 취업은 너무나도 다른 영역입니다. 창업이 취업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창업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창업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창업은 심화되는 취업난 속에 한 가지의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 구직 기간이 1년이 넘고 또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상황에서 모두가 몰리는 레드오션인 취업보다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창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과 지원책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대학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제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공간 제공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점점 갖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의 뜻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 충분히 그 뜻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취업보다 창업이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창업을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식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창업에 뛰어들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등으로 산업 간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요. 이 대학가의 취업 문화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시점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취준생들을 위한 토론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취업팀의 영훈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창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창업을 실제로 해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물론 그 인간관계 이런 내용도 있지만 나의 탁월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창업을 해보니까 그 능력이 제가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쏟아붓게 되고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잠도 포기하게 되고 그때 수업도 계속 빠졌고요. 뭐 이것저것 다 포기하게 되고 결국 창업에 매진을 했는데도 결국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업이라는 건 그래도 비교적 확률이 많이 높으니까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업에 매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취업이 물론 창업에 비해 높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요즘 상황에서는 과연 그 말이 맞을까 또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0대 1, 또 공무원은 200대 1, 공기업은 300대 1까지도 네, 경쟁률이 높은데 사실 창업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요즘에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의 조언도 얻고 정부의 지원도 얻는다면 100대 아무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1%보다는 저는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100대 1, 200대 1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창업은 하게 되면 여기에 매진을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를 할 때는 100대 1, 200대 1, 300대 1 동시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100대 1 3개가 모이면 100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3배가 되는 거죠. 동시에 다양한 직무, 다양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취업의 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창업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최근처럼 이렇게 청년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또 내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창업을 하기에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K-스타트업에 가 보시면 사실 뭐 정부, 지자체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청년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우리 강영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20대, 30대가 창업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물론 부딪히고 깨어지고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로 인한 부작용, 부담 이건 누가 부담을 할까요? 고스란히 내 자신에게 남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그 다음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님이 그 최근에 강연에서 경험을 쌓고 창업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교육 환경이 미국의 교육 환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이 아이디어만으로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습니다. 결국은 취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막히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언가를 기업체라든지 직장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다시 창업에 도전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좀 있습니다. 혹시나 창업의 실패가 혹시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취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하네요.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업 실패 사례 공모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실패를 통해 뭘 배웠고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준다고 상금도 준다고 하니까 영원 학생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어떻게 하는 같고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그렇죠. 정답이네. 설계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그 일부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창업에 실패했던 성공했던 창업 경험이 있는 그 지원자들을 우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험을 했고 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 기업에 들어와서도 좋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 조금 반대인 게 정말 친한 형 중에 이번에 뭐 취업을 성공을 하긴 했는데요. 우리들 사이에서는 스펙이 굉장히 좋다. 굉장히 다양한 경험도 했고 학점도 높고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취업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다라고 평가가 되는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 매번 임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아쉽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창업 경험이었어요. 대부분의 임원 면접을 할 때 임원분들이 그 창업 경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물어봤답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언젠가 나갈지.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벌어서 나가서 창업을 할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임원들이 정말 창업 이유 때문에 그렇게 떨어뜨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만약 근데 창업 경험이 문제가 됐다면 사실은 서류 전형부터 통과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창업 경험을 왜 우대를 하냐면요. 창업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부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기획하고 그리고 자금을 조달해보는 경험, 마케팅을 해본 경험 이런 경험들이 기업에 들어와서 상당히 좋게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결국 임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실패에 대한 데미지를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료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실패에 대한 어떤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네.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을 구하는 거죠. 근데 또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실패했을 때 그게 나중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1년, 2년이 흐른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냥 창업이라는 어떤 헛된 바람 때문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 뭐 시간적인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 시간에 차곡차곡 나에게 맞는 스펙들을 쌓고 그에 대한 취업에 대한 내공을 준비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조건 다 손해고 뭔가 헛된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멀리 우리 100세까지 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봤을 땐 내가 그때 정말 잠깐 좀 돈도 잃고 시간도 잃었지만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해볼 수 없었던 그때만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의미 있는 경험이 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저는 영훈 학생이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닌가요? 저는 그 기억 생각도 하기 싫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렇네요. 허를 조심하고 찔렀어요. 있습니다. 하늘 찔렀네. 그래서 뭐 얻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내가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때 더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취업이라는 게 그때 제가 진짜 해보면서 느낀 건데 창업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산업에 있어서 내가 도전한 분야에 있어서 통찰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게 도전했을 때 우리 해봤자 1, 2년 정도 경험하고 거기에서 창업을 해서 도전해서 우리가 그만큼 내가 대표로서 이 회사를 끌고 나갈 수 있을 지식이 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심리학과, 서울대입니다. 심리학과에서 얘기했는데요. 창업에는 꼭 필요한 기업가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좀 많이 이게 함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취업을 권장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장에 들어와서 굳이 밖에서 실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에서 깨어지고 본인이 시도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 내공으로서 온전히 자기 실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분이면 오래 한 분일수록 어떤 자기 울타리에 갇혀서 나와서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 어떻게 보면 남 밑에서 남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거고 밖에서 자기 일을 한다면 순전히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에너지를 발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두 대표님들 진실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영훈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강영규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창업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강영규 대표님의 자녀가 창업을 하겠다고 뛰어다니면 뜯어 말릴 것이다. 말리지 않을 것이다. 말리지 않을 것이다. 오. 해라, 창업해봐라. 네, 해봐라. 저는요, 사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한국통신 4급을 준비하다가 피라미드 아시죠? 바다를 맞춰가지고 아이고, 창업을 어쩌다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폭삭 망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걱정될 수 있죠. 해보고 예. 싶으면 네. 저는 한번 해보라고 아하. 얘기하고 대신 집에 전세금은 건들지 말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은 학생,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업에 실패한 경험도 취업 시 충분히 메리트가 된다. 된답니다. 됩니다. 된다.
너무 피곤한데요? 네, 익숙하신 거죠, 이제? 이제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정신도 아니고요. 몸도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아까도 강영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토론 중에 정말로 본인이 처음 밑바닥에서부터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해봤다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전적인 이 스킬과 경험을 쌓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훈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뛰어난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창업 분야는 없다. 아이디어만으로. 있다.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진실입니다. 최근에 보면 오히려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빨라지면서 사실 아이디어만 혁신적이면 오히려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뭐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은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은 임기만 대표님이 아니라 영훈 학생에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또 자금 조달까지 충분하다면 나는 다시 창업을 할 것이다. 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한다. 야망 있는 네, 남자인데 절대 안 합니다. 눈에서 이글이글한. 정말 싫었나 봐요. 이게 울렸다면은 오늘 멘탈도 찢기고 손도 찢길 뻔했어요. 정말 속상했나 보다 그때. 네. 속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대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신입사원이 될 것이냐 네. 선택의 기로에 선 취준생들에게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훈 학생부터 해주세요.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꾸준히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성과가 스펙으로 정직하게 돌아오고 그런 노력은 또는 결국 취업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또한 취업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업이나 다양한 직무의 직장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창업에 비해 리스크를 낮춰줍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길이 있음에도 우리는 미디어에서 비추는 성공한 청년 창업가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열정에 피를 끓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창업만을 꿈꾸고 창업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운까지 따라준 상위 1%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 평균적인 사람들에겐 창업에서 5년을 생존하는 것조차 15%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창업 시장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소중한 재산을 불리기 위해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저금을 하시겠습니까? 도박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면 도박을 하십시오. 하지만 창업이 취업의 도피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학생도. 네, 무모한 창업 도전은 분명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중하게 창업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취업 시장이 과열된 반면 오히려 이렇게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들은 더욱 튼튼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는 청년들이 정말 과감하게 창업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실패가 두렵기도 하지만 그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정말 의미 있고 이후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취업과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창업도 좋은 선택지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아이디어와 그 사람들의 그 다른 차별성, 그것은 이제 취업이든 창업이든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될 것임은 확실합니다. 네. 젊다는 것이 뭐겠어요. 이것저것 도전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네, 자신을 믿고 어떤 일이든 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전을 하든 저희 취준진담은 언제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